온라인 수업에서는요, 4차시 학습지 중단원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누어드린 4차시 학습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 문제 중에 중단원 문제풀이 1번부터 9번까지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문제풀이 1번부터 12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차시 학습지 중단원 문제풀이 준비해 주시고요. 문제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풀이가 더 이해가 쉽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복원 추출한다라는 말은 내가 표본을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크기가 2인 표본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내가 처음에 꺼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그래요.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으니까 제가 10가지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다시 10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내가 꺼낼 수 있는 가지수는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 10개죠. 그럼 내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다? 100개다. 그래서 답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1부터 뭐 15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크기가 뭐 3인 표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15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복원 추출이니까 15개, 그 다음도 15개 해서 15의 세제곱의 경우의 가지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럼 2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공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3이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숫자 3이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자,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다음을 표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확률 분포표는 먼저 x를 쓰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내가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공에 적힌 숫자가 확률 변수 x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과 3이죠. 자, 그러면 내가 꺼냈을 때 그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공이 뽑힐 확률은 공의 개수 전체 3개 중에서 하나니까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이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공 3개 중에 3이 적힌 건 2개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거는 자, x바의 확률 분포를 물어봤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제 요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표를 먼저 위에 x바를 쓰고 그때의 확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크기가 2인 표본이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x바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뭐 1, 2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1,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가지수, 전체 가지수를 따지는 건 아니고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만 따져볼게요. 그러면 뭐 3,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x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만약에 1, 2를 뽑았으면 1, 2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 2를 2로 나누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1과 3의 평균을 내면 1 더하기 3을 2로 나누니까 2가 되고
3 더하기 3, 6을 2로 나누니까 3이 돼서 x바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x바가 1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처음에 1을 뽑고 두 번째도 1을 뽑을 확률이죠. 그럼 내가 처음에 1이 적힌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두 번째에도 1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확률은 9분의 1이 되겠죠. 자, 9분의 1.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이 2가 된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1을 뽑고 두 번째는 3을 뽑던가 또는 처음에는 3을 뽑고 1을 뽑아도 되겠죠. 그래도 표본 평균 2가 나오죠. 그럼 우선 처음에 내가 1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럼 두 번째 3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 자, 그 다음 처음에 3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 그 다음에 1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9분의 2 더하기 9분의 2니까 9분의 4. 그래서 x바가 2가 될 확률은 9분의 4.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이 될 확률은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 확률들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뭐 1에서 빼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표본 평균이 3이 나올 확률은 우선 두 번째 둘 다 3이 나와야 되니까 둘 다 3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도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두 번째도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계산해 주시면 9분의 4. 그래서 이 확률의 합은 1이다 라고 해서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요. 자, 모평균이 7이래요. 모평균이 7이고 자, 모 표준 편차가 6인 모집단에서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 x바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 외에 부담임 선생님도 각 학급에 올라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이랑 같다. 그렇죠. 그럼 모평균이 7이니까 7이 될 테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모분산이랑 같지 않고 그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표준 편차가 6이라는 거는 모분산이 제곱한 36이란 얘기죠.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9가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니까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모집단을 x라고 볼게요. 그럼 x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요.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때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아까 뭐라고 했죠? 크기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분산이 36이고 표본 4로 나누면 9가 되잖아요. 그럼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자, x바가 9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려면은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화 시킬게요. 그러면 z는 자, 시그마가 얼마? 3, 그 다음에 x가 97 마이너스 평균이 100. 그럼 정리하면 확률이 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확률이 주어지겠죠.
아마 0에서 1 사이의 확률은 1까지가 0.341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3413이 돼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0.1587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표준 편차가 10, 시그마가 10이고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이니까 n이 25인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70, x바가 70이다. 그랬을 때 자,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공식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자,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은 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어진 문제 조건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표본 평균이 70,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5,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자,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7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25는 5니까 5분의 10해서 2가 되고 m은 자, 70 플러스 1.96 곱하기 2가 되죠. 자, 1.96 곱하기 2 하면은 12, 9, 3.92점. 따라서 70 마이너스 3.92, 70 플러스 3.92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8, 0, 66.08보다는 크거나 같고 73.9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자, 모집단이 주어진 거예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우리 아까 한 거랑 이제 같은 유형이에요. 자, 얘를 자, x바를 찾아서 그것들의 이제 확률 분포를 찾으려면 우선은 나올 수 있는 x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우선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135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으니까 자,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뭐 11, 13, 2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 33, 그 다음에 35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5 뽑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1, 2를 뽑은다 그러면은 x바는 평균이니까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8이니까 4가 되고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표본 평균 나올 수 있는 값들은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이 나올 확률들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은 자,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도 1을 뽑고 두 번째도 1을 뽑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 두 번째도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자, 그 다음 표본 평균 2가 될 확률은요. 첫 번째 1을 뽑거나 3을 뽑거나 또는 3을 뽑고 1을 뽑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처음에 1을 뽑을 확률이 4분의 1, 3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 처음에 3을 뽑고 두 번째 1을 뽑을 확률이 4분의 1. 그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2니까 약분해 주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본 평균 이제 3이 나올 확률. 자, 3이 되려면 뭐 1호를 뽑던가 또는 5, 2를 뽑던가 또는 3, 3을 뽑던가. 자, 그럼 처음에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 두 번째 5를 뽑을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5를 뽑고 1을 뽑을 확률, 그 다음에 둘 다 3을 뽑을 확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자,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2.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2니까 계산하면 8분의 3. 자, 그 다음 표본평균이 4가 나올 이제 경우의 수는요. 4는 자, 3호를 뽑거나 또는 5, 3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3을 뽑을 확률 2분의 1, 5를 뽑을 확률 4분의 1. 그 다음 5를 뽑을 확률 4분의 1, 3을 뽑을 확률 2분의 1. 그럼 계산해 주시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자, 마지막 5를 뽑을 확률. 자, 5를 뽑을 확률은요. 5가 될 확률은요. 5니까 처음에 5를 뽑을 확률 4분의 1, 4분의 1 해서 얼마? 16분의 1. 자, 16분의 1. 그럼 얘가 확률을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값들의 합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4,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 되고 x의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얘를 구하려면은 지금 우선은 모집단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서 평균을 구하셔도 되지만 요거는 딱 봐도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그럼 예를 들어 1, 2, 3, 뭐 1, 2, 4, 1, 2, 5 얘네들의 평균을 다 계산을 해서 표본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가 지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잖아요. 그럼 1, 2, 3, 4, 5가 있고 각각을 뽑을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 되고 합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자,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모집단의 평균은 자, 1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자, 1부터 5까지 더해 주시면 얼마죠? 6, 15니까 자, 평균이 얼마다? 3이다. 자, 그 다음 모평균, 모분사는 자, 제곱의 평균 5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에서 자, 평균이 3이 나왔으니까 3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5분의 자, 제곱을 계산하면 1 더하기 4, 1 더하기 4, 5 더하기 9, 14 더하기 16 하면 30, 30에 25 더하면 55. 그러면 55 마이너스 45니까 5분의 10 하면 얼마죠? 2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모평균이 3이 나왔고 모분산이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어떻다? 같다. 따라서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랑 같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지금 모 표준 편차는 지금 분산이 2니까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루트 2죠. 따라서 루트 2가 되고 3개의 공을 추출하니까 표본의 크기는 3이 돼서 루트 3분의 루트 2 따라서 3분의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는 직접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모집단의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는 모집단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향초 한 개의 무게가 자,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산된 향초 한 개를 무게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x가 모집단이 되고 얘는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지금 이 향초는 4개가 한 세트로 판매가 돼요. 그랬을 때 자, 4개의 무게가 요 그램 이하이면 정품으로 판정을 할 때 자, 10,000개의 세트 중에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4개가 한 세트니까 그 4개를 뽑아와서 평균 낸 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자, 모평균하고 일치하니까 150이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4개씩 뽑았잖아요. 따라서 4분의 64, 16이니까 4의 제곱인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4이고 평균이 150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뭐가? 4개를 뽑아와서 평균 낸 표본 평균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의 4개의 무게가 584g 이상 616g 이하이면 정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가 정품이 되려면 자, x바가 4, 1은 4, 18, 4, 4, 16, 24, 146g 이상 그 다음에 4, 1은 4, 21, 4, 5, 20, 16 요 사이에 들어가면 정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정품이 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표를 참고를 해서 주어진 식을 참고를 해서 자,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분의 x-m 그 다음에 z 자, 시그마분의 x-m 자, 그럼 정리하면은 확률은 자,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확률 1일 때의 확률이 0.3413이죠. 따라서 0.3413의 2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0.6826이 된다. 뭐가? 정품이 될 확률이. 그러면 전체 10,000개의 세트 중에서 정품이 되는 거는 1, 10, 100, 1000, 10,000개에다가 정품이 될 확률을 곱해주시면 몇 개가? 6,826개가 뭐가 된다? 정품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8번. 네,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생산된 달걀의 무게는 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모표준 편차가 2라는 거예요. 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자, 평균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라고 했을 때 자, b-a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식을 잘 보면 신뢰 구간이 a하고 b 사이인데 b에서 a를 뺀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b에서 a를 빼면은 자, 값이 어떻게 된다? 이게 b-a인데 이 값은 2 곱하기 자, 95%의 신뢰도라고 했으니까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루트 n분의 여기에 들어가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인데 문제 조건에서 모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시그마 자리에 2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1.9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96은 양변에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루트 n분의 4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에다가 루트 n을 곱하면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서 자 정리하면 n은 16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6이다. 정리되시죠?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1번부터 9번까지 중단원 문제풀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